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금일도 역시 지루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휴일이 끝나고 나서 오는 장 개시일이 오랜만에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미국 증시가 전날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이제 관심으로 주민함 어플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주식에 미친 남자라는 어플 100% 이제 무료 시황과 이제 정보 그거를 이제 100%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니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 선물이 중간에 떨어지면서 금일 일본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하고 중국 증시 역시 하락으로 반납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완전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결국에 그 16일에 있는 FOMC 회의 발표가 나는 걸 보고 아마 증시의 방향성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은 몇 번 더 있어요. 최근에 치솟는 그 인플레이션, 그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그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그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죠. 그 한국에서도 요즘 점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고용지표 자체는 그 미국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비농업 부문, 실업률, 반세기 만에 최저치 기록, 그리고 저축액은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좀 표하던데 일단은 11월에 이걸 제쳐하고 11월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파월도 만나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실질적으로 경기에는 통증이 있었고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낙관론자들하고 비관론자들이 싸우는 거고 언제나 우리는 그 시장에 맞게 그냥 대응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아니고 어떤 거냐 지금 같은 시장은 애매한 자리에서는 따라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될 때 어떤 악재가 추가적으로 올지가 몰라요.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장이 힘든 이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불안해해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원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나가니까. 근데 외국인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은 주식이 미친 듯이 저평가가 되면 돼요. 외국인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주식이 미친 듯이 저평가. 한마디로 그냥 이제 하락장이 아니고 이거는 대폭락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대폭락장. 두 번째, 미국이 빅스텝이다, 스몰스텝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빅스텝을 하면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가치가 있습니다. 금리에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네 국가에서 금리를 더 쳐주는데 굳이 다른 국가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1.75p 그 정도의 이제 금리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기존의 부동산 영끌족 그리고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B2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 실질적으로 금리를 한꺼번에 올려버리게 되면은 부동산 빚 같은 경우는 거의 감당을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예요.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 GDP를 이번에 넘어섰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표가 만연해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 어떤가요? 식당을 가보니까 요즘은 김치 같은 것도 밑반찬으로 안 주고 그냥 이제 사 먹어야 된다는
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무튼 큰 틀에서 뭐 이런 상황으로 외국인이 나가고 공포 같은 게 잔존해 있으니까 시장이 잘 안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그리고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자금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 묶여버리니까 돈은 유한한데 여기에 다 묶여버려 있으니까 자금이 뭐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뭐 주식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시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곳으로 단기 이슈에 맞춘 개별주로 수익을 봐야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 뭐 판단을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해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퍼지는 뭐 단기 이슈, 최근에 다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반등했다가 빠지고 있고 원숭이 두창 테마주라든지 그런 걸로 일부 주식들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계부채가 세계 1위예요. GDP도 이제 넘어섰어요. 부채 확대가 이제 붕괴로 이어지면은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금이 묶인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시장에서 중장기 투자 혹은 뭐 대형주 투자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제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원숭이 두창 테마주들은 많았는데 녹십자 MSU, 녹십자 홀딩스였나? 아무튼 뭐 이렇게 점상 가는 주식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선주만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이걸 제외하고 다른 건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진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리고 뭐 바이든이 그때 방한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이제 몰려갔으면은 또 그때 안 샀으면은 그냥 이제 현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데 샀으면 이제 결국에 손실인 거고 가는 애도 사실 그렇게 곱게 안 가고 꺾였다가 가죠. 자, 이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수가 오를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자금이 단순하게 이제 묶여버린 그 개념 말고도 이런 금리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뭐 평생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내일 수익이 안 났다 뭐 났다 그거 따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가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보다는 오늘은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식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잖아요. 기업, 차트, 뭐 재료 다 하겠죠? 그런데 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마인드 관리가 안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가장 나쁜 게 뭐냐? 그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여기에서 정말 안 좋은 게 내종목이 이제 A를 샀습니다. A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A 종목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B를 샀습니다. 뭐 급등주죠. 근데 B를 샀는데 급등주다 보니 바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찍혀요. 그런데 갑자기 A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역시 내 판단이 옳았구나. B를 팔고 다시 A로 갑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수급이 말라버린 시장이면은 이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차트 기업, 뭐 아무튼 뭐 재료, 뭐 공부를 다 한다고 해도 종목이 안 움직이면은 오늘 아침에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날뛰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네.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뭐 날아가네. 내팽겨치고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샀어요. 사자마자 손실을 보았는데 A가 급등을 해. 이게 도대체 몇 번 손실을 보는 겁니까? A에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리고 B에서도 손절 나갔어요. 다시 A로 왔는데 평단가만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올라가면은 좀 배 아픈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유를 가지라고 하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돈의 수급이 말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종목은 막 손실이야. 그런데 이제 수익 인증이나 다른 분들 이제 수익 인증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수익을 봐야 된다는 좀 압박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평생 할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매일매일 수익인 것 같은데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첫 번째, 그 기업을 다 살펴보세요. 그 차트만 그 살펴보는 거 말고요. 그 당일 급등한 것만 살펴보는 거 말고, 그 진짜 그 B라는 친구가 그 급등을 해도 얘를 사놓으면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만한 애들로만 그 골라야 됩니다. 그 관심 종목에서 관심 종목을 이제 20개가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친구 하나만 딱 들고 가실 정도로 분석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그리고 뭐 거기에서 분할 매수들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확 갔다 그냥 찍어버리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시장도 봐둬야 하는 그런 때잖아요. 2020년에서 21년처럼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돈 복사가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자금을 넣지 말고 천천히 이제 분할로 이제 전략대로 사야죠. 아무튼 저희도 그 매일매일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나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좀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에 조사를 하고 차트는 높은가 안 높은가 1분기 실적은 어떤가 재료는 어떤가 이렇게 완벽한 종목들로 이제 추리시면은 뇌동매매를 좀 이제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1년 뭐 2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절대로 아닙니다. 차분한 전략을 가지고 기다린다면은 수익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5월 20일 추천주 동국 RNS 24%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동국 RNS 제가 요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어플에서 이날 추천을 드렸고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5월 24일 추천주 KG ETS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루즈하게 걸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7%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6일 추천주 서현 탄메탈 5,5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죠.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바닥에서 사니까 안정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수익을 보는데 어렵지 않았구나. 뭐 각종 시황과 이런 추천주 정보들은 100%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미남이라는 어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 가시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한 그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무튼 다들 주미남 어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